자, 2022년 제8회 손해평가사 1차 시험 대비 1과목 상법보험편을 저와 같이 공부하게 되실 텐데, 강의 목표는 최단 시간 내 합격이 목표입니다. 그에 따라서 강의 수도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시험 문제들을 분석해서 총 54개의 키포인트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열심히 하셔도 80점에서 90점 정도는 맞을 수 있다. 단, 복습이 매우 중요하다. 아시겠죠? 교재는요, 손해평가사 공부방이란 카페에서 배포 중인데 댓글에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포인트 보험계약의 의의 볼게요. 자, 보험계약은요,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자, 보험료를 내고요. 재산이나 생명,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보험계약은요,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확정한 사고는 우연한 사고를 말하고요. 이 우연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은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데 이 약정만 해도 효력이 생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불요식 계약이라고 해요. 어떤 특별한 형식이 필요 없고요. 계약서도 쓸 필요가 없고요. 그냥 약속하고 정함으로써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이 불요식 계약은요, 보험계약의 성격 중에 하나인데, 보험계약의 성격도 시험에 나오니까 한번 볼게요. 1번 불요식 낙성계약. 어떠한 형식이 필요 없고, 낙성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가 일치하는 것만으로 계약이 성립합니다. 2번 유상쌍무계약은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받죠. 이렇게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지니는 계약을 유상쌍무계약이라 하고요. 3번 사행계약은 우연히 사고가 발생할 확률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행계약이라 하고요. 4번 계속적 계약은 보험료를 한꺼번에 다 내거나 보험금을 받거나 한다고 해서 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보험기간 내내 계약이 지속된다는 의미의 계속적 계약입니다. 마지막 부합계약은요. 자, 우리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회사 가져온 약관을 서로 논의하고 검토하고 수정해서 보험에 가입합니까? 그러지 않죠.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준비한 약관에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다 해서 부합계약이라 합니다. 이게 다 보험계약의 성격들이고요.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선택지로 나와요. 다음 중 보험계약의 성격이 아닌 것은 하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골라낼 줄 아셔야 됩니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키포인트 2번 보험계약의 성립 볼게요. 보험계약은 어쩔 때 성립하냐?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자는 여기서 보험 회사를 말합니다.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납부의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이 30일 내에 중요하고요. 납부 통지는요, 승낙과 거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승낙과 거절의 통지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임보험의 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납부 통지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이 임보험은요,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보험인데, 임보험에 계약하기 전에 그 피보험자가 신체가 건강한지 아니면 평소에 앓고 있는 지병이 있는지부터 알아야겠죠. 그래서 신체 검사를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보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납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납부의 통지를 게을리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이렇게 나오면 틀린 겁니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승낙하기 전에, 납부 통지를 하기 전에 보험료 일부를 냈어요. 전부 또는 일부를 낸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특별히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금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험금을 줘야 된다. 또 그러나 인보험의 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찬가지로 신체검사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키포인트 3번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의 의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이게 의무예요. 당연하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의무다 보니까 하여야 한다잖아요. 시험에는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긴 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겁니다.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개월, 2개월 아니고요.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 대신에는 철회라는 말로 함정을 팝니다. 철회랑 취소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구별해 주시고요. 키포인트 4번 타인을 위한 보험.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저희 부모님의 보험계약을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손해보험의 계약의 경우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알려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는 고지하여야 하고 대항하지 못한다에 밑줄 쳐줄게요. 제1항의 경우에 동그라미 1번의 경우에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여기서 당연히는 보험금을 신청하든 신청하지 않든 무조건 받는다는 겁니다. 입 벌려 치킨 들어간다 이거 아시죠? 입 벌려 보험금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나 손해보험의 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자 아니에요.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언제?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파산 선고 또 보험료를 지체한 때,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이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을 유지하려면 보험료를 내라는 거죠. 자, 키포인트 5번 보험증권의 교부.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 언제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자,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보험계약이 성립하면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줘야 하는데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 증권을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제2항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가름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내용이 바뀌었는데 보험증권에도 그 사실을 똑같이 기재해야겠죠. 그러니까 교부에 가름할 수 있다 이 말은 증권도 업데이트할 수 있다. 다음 증권에 관한 이의약관의 효력.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하나여 그 증권의 내용에 정부, 맞고 틀리고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한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은 1개월 미만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개월 미만 10일도 안 되고요. 20일도 안 됩니다. 뭐 2개월, 3개월은 되겠죠. 키포인트 7번 증권의 재교부 청구. 보험증권의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증권 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보험계약자가요, 보험증권을 잃어버렸거나 또
현저하게 훼손한 때, 찢어버렸거나 이 경우에 증권을 다시 달라 할 수 있어요, 보험자에게. 근데 이때 증권의 작성 비용은 당연히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거예요. 키포인트 8번 소급보험. 보험계약은 그 계약 전에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효력은 계약을 한 이후부터 발생하겠죠. 근데 계약하기 전에 어떤 시기를 잡고 계약하기 전인데 이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소급보험입니다.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자,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할 때에는 무효가 아니다. 당사자 쌍방은요, 보험자, 그리고 보험계약자를 말하고요. 자, 보험계약이 성립하려면요,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미 발생해버렸죠. 확률이 100%죠. 발생할 수 없는 것일 때, 이때는 0%죠. 그래서 보험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무효인 거예요. 다음 대리인이 안 것의 효과.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인이 안 사유는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나를 대리해서 보험대리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대리인이 안 사유는 내가 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키포인트 11번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보험대리상은요, 보험자의 대리라 생각하시면 편한데 이 보험대리상은 다음과 같고의 권한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이러한 권한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는 보험대리상의 권한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권한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제한했다고 해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3항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자,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험 대리상인 경우와 보험 대리상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이 제3항은요, 보험 대리상이 아닌 경우를 말하고요. 자, 이 경우에는 제1항 1호와 제2호의 권한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권한이 있는데 어쩔 때만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제4항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을 그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도 적용한다. 이거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공부했습니다. 이때도 1항부터 동그라미 1번부터 3번까지의 규정을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도 적용한다는 거예요. 다음 키포인트 12번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